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페노션입니다. 보통 그냥 철광석이나 석탄 나르는 배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그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바로 체질 개선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파도처럼 흔들리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오늘 하나씩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체질 개선이라니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페노션이 대체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그 구조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매출의 거의 60%, 정확히는 58%가 여전히 벌크선에서 나옵니다. 아, 건화물선이요? 네, 철광석, 석탄 같은 원자재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BDI, 발틱 운임지수 등락에 실적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비중이 그 정도면 지수 하나에 회사가 울고 웃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에 BDI가 2,500포인트 넘었을 때 주가가 확 뛰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나머지 42%가 이 리스크를 얼마나 잘 막아주냐는 겁니다. 아, 그 나머지 42%가 변신의 열쇠군요. 그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 21%까지 커진 곡물 사업이에요. 곡물이요? 네, 이게 그냥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하림그룹이랑 같이 직접 곡물을 사서 파는 트레이딩 사업이거든요. 아, 직접 장사까지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외에 컨테이너선이 한 8%로 동남아 틈새 시장을 뚫고 있고요. 탱커선이란 LNG 운반선이 각각 6% 정도 되는데 이 LNG선이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매출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나오나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가요? 네, 아직은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특히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에 따라서 실적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북미 곡물 시장 영향으로 대서양 쪽 매출도 늘고 있고 또 LNG 사업 고객들은 글로벌 기업들이라 점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운주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HMM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페노션이랑은 어떻게 다른 회사라고 봐야 할까요? 그게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아예 다른 종목의 스포츠 선수라고 보시면 편해요. 다른 종목이요? 네, 페노션은 찰광석 같은 원자재, 즉 벌크를 나르고요. HMM은 TV나 가전제품 같은 완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나르죠. 아, 싣는 물건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페노션 실적을 볼 땐 BDI 지수를 봐야 하고 HMM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사업 모델도 꽤 다르겠어요. 훨씬 다르죠. 페노션은 포스코나 한국전력, 브라질의 발레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랑 10년, 길게는 2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놔요. 와, 25년이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는 거죠. 반면에 HMM은 경기 변동에 훨씬 민감해서 이익 변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정성을 만드는 또 다른 축이 아까 말씀하신 곡물 사업이겠네요. 한국형 카길을 꿈꾼다고 하던데 카길이 어떤 회사죠? 카길은 그냥 전 세계 곡물 시장의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회사인데 농장에서부터 우리 식탁까지 모든 유통 과정을 장악해서 마진을 전부 가져가는 구조죠. 직접 옥수수 밭에 가서 옥수수를 사온 다음에 그걸 자기네 배에 실어서 하림 공장까지 가져다주는 모든 걸 직접 하겠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구매, 운송, 판매를 다 해버려서 원가 경쟁력을 최고로 높이겠다는 거죠. 국내에선 유일한 모델이에요. 정말 독특하네요. 여기에 시황이 안 좋으면 빌린 배는 빨리 돌려주고 자기 배로만 운영해서 비용을 줄이는 아주 효율적인 선대 운영 능력도 갖췄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페노션이 단순 해운사를 넘어서 에너지 운송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 부분, 특히 고객사가 바뀌고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페노션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포인트거든요. 과거 핵심 고객이 포스코, 한국전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인 쉘이 새로운 핵심 고객으로 딱 떠올랐습니다. 쉘이요? 그 정유회사 쉘? 맞습니다. 페노션이 해외 에너지 메이저랑 맺은 첫 대규모 계약인데 7년이 넘는 장기 계약에다가 수익성도 굉장히 높아요. 와, 이건 정말 의미가 크겠는데요.
근데 쉘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계약들도 좀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당연하죠. 세계 최대 LNG 프로젝트인 카타르 에너지랑 15년에서 25년짜리 초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한국가스공사랑도 20년짜리 안정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 계약에 투입될 배들이 2024년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2025년에 본격화됐고 2026년 올해는 확보된 선박 10척 이상이 1년 내내 풀가동됩니다. 아, 드디어 투자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네요. 이게 실적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제가 아까 캐시카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거의 바다 위의 부동산 임대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이요? 네, BDI 지수랑 상관없이 매년 고정월세가 딱딱 들어오는 구조죠. 대형 애행지선 한 척이 연간 200억에서 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이게 10척 이상 쌓이는 거예요. 잠시만요. 한 척에 200억이면 단순 계산해도 연간 2천억, 3천억 원의 고정이익이 그냥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예전엔 LNG 비중이 10%도 안 됐는데 올해는 30에서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네요. 이건 뭐 사업 하나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바뀌는 건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BDI가 폭락해도 회사를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생기는 거죠. 이야, 그래서 선박 포트폴리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두 척밖에 없던 LNG선이 10척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또 IMO 환경 규제에 맞춰서 낡은 배는 팔고 연비 좋은 친환경 배로 싹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겠군요. 네, 연료비가 덜 드니까요. 미래 기술 투자도 활발한 것 같아요. 자료에 로터 세일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아, 그건 배 위에 거대한 원통형 돛을 다는 거예요. 도치요? 네, 바람 힘으로 배를 밀어주는 기술인데 이걸로 연료를 6%에서 8%는 아낄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 외에도 뭐 선상 탄소 포집 기술이나 자유운항 선박 같은 차세대 기술도 연구하고 있고요. 바다 위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LNG 벙커링 사업도 쉘이랑 같이 이미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좀 확인해 보죠. 2025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13.5% 늘었는데 순이익은 16%가 줄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딱 보면 이상하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첫째는 LNG 선들을 사오면서 이자 비용이 한 415억 원 늘었고요. 둘째는 낡은 배들을 팔면서 생긴 손실 151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하느라 일시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5조 원으로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건 좋은 부채라고 볼 수 있죠. 덕분에 재무구조는 부채 비율 90%대로 해운업 기준에서는 아주 튼튼한 편입니다. 그럼 2026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6천억 원 이상을 기대한다고요. 이 숫자를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동력은 역시 LNG 사업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배들이 올해는 1년 내내 돈을 벌어다주는 풀리어 효과, 이게 가장 크고요. 여기에 IMO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리 준비해둔 펜오션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비용도 줄어드니까요. 실적 모멘텀은 확실하죠.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현재 펜오션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수준인가요? 한마디로 아주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싸다. 네,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PBR이라는 건데 현재 0.5배 수준이에요. 0.5배면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다 팔면 주주들한테 현재 주가의 2배를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10,000원짜리 물건을 5,000원에 파는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는 7배 수준으로 9에서 10배인 스타벅크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강력한 안전마진이 있군요. 네, 그래서 증권가 목표가도 한 6,5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를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LNG로 이익의 질이 바뀌었다. 둘째, PBR 0.5배라는 역사적 저평가 상태다. 그렇죠. 셋째, 친환경 선대로 환경 규제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도 기대된다.
혹시 뭐 전환사채 같은 잠재적인 매물폭탄 이런 리스크는 없나요? 네,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비 같은 건 전혀 없어서 오버행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나 본업인 벌크선이 여전히 중국 경기에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아, 중국 의존도. 네, 중국 부동산 경기가 다시 가라앉아서 철강 수요가 줄면 BDI가 급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애써 키운 LNG 이익을 다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리스크군요. 최대 주주인 하림그룹이 양재동에 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의 현금을 과도한 배당으로 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그 외에 유가나 환율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네, 유가가 급등하거나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이슈 중에 2024년에 하림이 HMM 인수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재밌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만약 그때 무리하게 HMM을 인수했다면 승자의 저주에 빠졌을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 돈으로 지금의 LNG 선대에 투자한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된 셈입니다. 네, 오늘 페노션을 깊이 들여다보니 전통적인 벌크선 강자에서 LNG와 곡물을 양날개로 단 종합물류 기업으로 변모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익의 체질 개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또 정책 수혜 가능성까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았죠. 물론 중국 경기와 그룹사 리스크라는 숙제도 분명히 남아있고요. 페노션은 LNG 사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등등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려고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모기업인 하림그룹은 대규모 프로젝트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페노션이 벌어들일 이 막대한 현금은 과연 주주들의 지갑으로 향하게 될까요? 아니면 모그룹의 야심을 채우는 데 사용될까요?